내신 만점 파워 수학 최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수제비 친구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꿈도 많고요. 정말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작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요. 꼭 필요한 내용, 꼭 필요한 개념을 한 번에 확 잡는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원 집합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항상 단원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필수 개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만 딱 한 번 듣고 다시 안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필수 개념을 처음 듣고 앞으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쭉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집합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풀이 끝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필수 개념을 듣는다.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시작도 필수 개념, 끝도 필수 개념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개념 확실하게 아는 학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집합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합 그 뜻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키 큰 학생들 모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내가 키가 큰 쪽에 들어가야 될지 작은 쪽에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집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 즉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집합의 뜻, 그 정의를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자, 어떤 주어진 조건, 키가 150cm 초과인 학생들이라고 하는 선명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과 들어가지 않는 학생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구분이 가능할 때 집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의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가 바로 원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소와 집합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소는요 소문자로 표현할 거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와 집합 A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이걸 삼지창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요 여러분 원소가 엘리먼트, 그래서요 요 앞에 있는 이자를 부드럽게 바꿔서 만들어진 기호예요. 그러면 이거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요 속한다 라는 표현은요 나중에 가면 포함한다 라는 표현하고 구분하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는요 얘는요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법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집합과 원소,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원소 기호에 요렇게, 자, 요거 쓰는 거 조금 어렵다면서요? 자, 이런 원소 기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금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원소를 나열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 중복된 원소는 딱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원소. 중복해서 쓰면 틀리는 겁니다. 즉, 1, 1, 2 이런 집합의 표현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쳐서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요. 원소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 2, 3으로 쓰나 3, 2, 1로 쓰나 그 표현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순서 상관은 없지만 중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자, 우리 원소 개수가 좀 많아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예요. 이걸 다 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소가 많고 규칙적이에요. 이럴 때는 뭘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러한 원소 기호 안에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자, 요 경우를 어떻게 또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반드시 X만 되는 게 아니고 이 X와 X, 요 두 부분에 같은 문자가 들어가면 어떠한 문자든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조건 제시법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원소 많고 규칙적일 때 그 조건으로 제시하면 알아보기가 편하다. 즉, 여기에서 1부터 100까지다라는 걸 이렇게 써도 좋지만 이렇게 원소가 많고 규칙적일 때는요. X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알아보기가 더욱 좋을 수 있겠죠. 그 조건이 정확하니까.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거 뭐냐? 벤 사람 이름입니다. 벤이 그림표로 집합을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A 집합 하면 원소로 나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요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바 X는 6의 약수라는 조건을 쓰실 수 있겠고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그림 안에 원소를 1, 2, 3, 6으로 표현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 바로 뭐냐? 요 안쪽에 절대로 쉼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오답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해서의 오답이 뭐였느냐? 1, 2, 3, 6 이런 쉼표는 절대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 용어만으로도 우리가 선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유한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 바로 유한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뭐겠어요? 원소가 무한개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소가 많은 것과 무한한 것은 구분할 수 있겠죠? 1, 2, 점점점점 1000까지 갔습니다. 자,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유한집합이고요. 1, 2, 3, 점점점점 끝이 없으면 무한집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집합은 뭐예요?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집합은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던가요? 그 표시법 바로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였느냐? 요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집합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요, NA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N은요, 넘버의 앞글자 따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어떤 개수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는요, 이러한 집합 사이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 포함이 되는지, 똑같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집합이 하나의 부분이 된다 했을 때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부분집합은요, 표현을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다 속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간혹 요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한쪽 A가 집합 B의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분집합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까지 같은 경우까지를 다 합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면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어떻게 읽을 것이냐 또한 중요하잖아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요거와 구분하여 더 중요한 게 뭐다?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포함된다라는 것은요, 무엇과 구분하여야 된다?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이는 기호인 속한다와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 이건 뭐예요?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즉,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 아니다. 또는요,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쓰고 요렇게 읽어주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은요. 여러분,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에 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렇다는 뜻은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집합이 오면 항상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기 자신한테 항상 부분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러한 부분집합 우리가 한번 직접 구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요 집합의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자, 찾을 때 원소 2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는다면 원소가 0개인 경우와 원소 1개인 경우, 원소 2개인 경우까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왜? 여기 자체가 원소 2개짜리니까. 그렇다면 요 3개를 기준으로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분집합을 구해보셔야겠죠? 원소가 없다라는 거 공집합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원소가 하나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따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소 2개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부분집합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집합의 상등이 뭔데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개의 집합의 원소가 완전히 똑같을 때 이것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또는 상등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A 콜 B라고 하는 요 표현 두 집합의 원소 똑같다. 자, 이거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바꾸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고요? 요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과 요것은 동일한 말이구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 이제는 진부분집합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들 중에 누구만 빼면 돼? 나와 동급인 애들은 진짜 부분집합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이게 진부분집합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집합의 개념을 딱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하는 공부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개념들만 정리했어요. 이 중에는요. 빠져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필수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한 내용을 계속해서 더 여러분이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은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응용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n개입니다. 그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 2의 n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는 A집합이 있었어요.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으로 16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2가지. 이것도 또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 2가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서 뭐가 됐다? 16가지의 경우를 만들기 때문에 16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분집합 누구를 빼면 된다? 나 자신을 빼버리면 된다.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3번과 4번에 별표를 하셔야겠죠?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러면 2의 n에서 m개를 빼요. 이러한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는 거고,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2의 역시 m 해서 그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걸 빼고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세서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보세요.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2의 4제곱에서 나 자신을 빼니까 15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문제가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것 빼고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세서 그것의 거듭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자, 이번에는요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번 해보자고요. 자, 포함하지 않는 것은요 00이 버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버리고 나머지 개수 세서 2의 세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4 빼기 1, 즉 2의 세제곱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훈련을 하셔서요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이 있잖아요. 집합에도 연산이 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은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집합 그러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A와 B에 모두 다 포함되고 있는 부분,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요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아,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바로 만날 교자를 써서 A와 B 집합이 만났다. 그래서 교집합이 됩니다.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요 단답식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X가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딱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 연결어가 뭐다? 그리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은 뭘까요? 합집합은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을 때 A와 B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 이 부분을 다 얘기해서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X가 X, A의 원소 또 X, B의 원소 어느 것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쪽에만 속해도 돼, A에만 속해도 되고 B에만 속해도 되고 둘 다 속해도 되니까 그 사이 연결어는 또는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 두 영역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다 똑같은데 그리고 또는만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차집합은요 A 빼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A에서 B 집합과 공통으로 있는 부분을 다 뺄셈 해버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남은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에는 절대로 원소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는요 여집합은 뭘까요? A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집합이 반드시 있어야 여집합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A의 여집합은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X가 전체 집합에는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겠죠.
자, 교집합, 잡집합, 차집합, 여집합은요. 우리가 집합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연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럼 그러한 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완전 중요해요. 자, 요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와 공집합의 교집합. 과연 누굴까? A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A와 A의 교집합도 A. 자기 자신을 합해도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합은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려볼게요. A의 집합이 B에 쏙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A, B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A구나. 합집합은 누구예요? B로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A, B의 교집합과 A 사이의 관계. 이것 또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교집합이에요. 얘와 A 사이의 관계는 A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또 A와 AB의 합집합의 관계. 합집합이면 이거 전체 다 하잖아요. 이 안에 A는 쏙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 당연히 합집합이 크겠죠. 그 다음 여집합의 관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A와 A의 여집합 어디?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이 A고요. A 여집합 부분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집합 전혀 없어요. 합집합? 전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같은 효과예요. 즉 보시면 A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A가 될 거고요. 공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전체의 여집합 그러면 공집합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8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8번은요. 여러분이 정말 구구단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머지 두 개도 또한 차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인데요. A와 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뺀 이 부분은 어떻게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B의 합집합에서 뭘 쏙 빼면 될까요? 합집합에서 B를 쏙 이렇게 빼도 되고 또 A에서 뭘 빼도 될까? A, B의 교집합을 빼도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전체에서 A를 뺐다. 이건 A의 여집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와 B는 어떤 사이일까? 역시 이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DB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화되면서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A에서 B를 뺐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A한테서 B를 뺐더니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건 요 A가 B에 쏙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는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구나. 라는 것을 꼭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10번은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유하시면 되겠죠.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는요. 직접적인 문제, 숫자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실생활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자, 이 내용은요. 서술형 문제로도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 좀 해봅시다. A 한 번 그리고 B 한 번을 더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한 번 계산됐고요. 여기도 한 번 계산됐는데 여기 몇 번 계산되죠? 2번 계산됩니다.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 한 번 더하고요. B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집합을 한 번 빼주셔야 요게 한 번 빠짐은 한 번으로 바뀌니까 딱 맞는구나. 한 번씩 계산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을요, 살짝쿵 변형하면 뭐가 되느냐. 요거 꼭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도움되거든요. 자,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요거 음수가 이항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빼기가 더하기가 되면서 NA 교집합 B가 될 거고 NA 플러스 MB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얘가 1위로 이항되면 더셈 뺄셈 되니까 빼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원활히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있었고요. A 집합이 있었고요. A의 여집합, 그럼 바로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A차 집합 B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A에서 뭘 빼고 교집합을 빼서 계산해도 되고 A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좋습니다. 또는요, A, B의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실생활 문제에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실생활 문제에 주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뭐뭐 또는 뭐뭐뭐이거나 라고 나오면 이건 바로 무엇을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 조건 제시법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또는 언제 사용했지? 바로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문제는 합집합을 이용하라는 문제겠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이고 모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겠어요? 교집합이지. 그 다음 뭐뭐 하지 않은 뭐뭐가 아닌 그러면 여집합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뭐뭐만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될까요? 자, 만자만 나왔을 때 뭐라고요? 바로 차집합을 얘기합니다. A만 되고 B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되는 집합,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필수 개념들만 모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듣고 나니까 집합에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확고히 하시고요. 그리고 유형학습까지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집합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필수 개념으로 오셔서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단원으로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정말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